치매하며 두려운 질병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치매는 더 이상 극복 불가능한 질병이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는 치료 가능한 질병이다. 우리의 허벅지 1cm를 늘리면 나중에 노인이 돼서 몇 억은 버는 거다. 몸의 근력을 강화시키는 근력 강화 운동은 많이 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뇌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제일 좋은 것이 여러 가지 원인 치료제도 좋고 증상 완화제도 좋지만 제일 좋은 것이 인지 예비능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지 예비능이란 것은 뇌 근력을 강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의 근력을 강화시키는 근력 강화 운동은 많이 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뇌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인지 예비능이란 것은 뇌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입니다. 만약에 똑같이 뇌 안에 병변이 있어서 의학적으로는 이 사람 알츠하이머병 환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한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병원에 입원해 있고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지 예비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나 이태영 변호사님이 85세 정도 됐을 때 본인이 알츠하이머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은 젊어서부터 활발하게 사회활동도 하시고 교육 수준도 높으시고 이런데 왜 치매가 걸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인지 예비능을 키우는 활동을 안 하셨다면 훨씬 이른 나이에 치매가 발병하셨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지 예비능은 뇌의 회로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어떤 회로가 망가졌을 때 그것을 빨리 보완해서 다시 정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뇌를 자극하는 활동인데요. 책을 보고 글쓰기를 하고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사회활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회활동이 거창한 게 아니라요. 친구들과 만나서 즐겁게 담소 나누시고 걷기를 하시더라도 대화를 하면서 걷고 이런 것들이 다 대화를 하면 한 사람이 말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또 대답을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뇌 기능의 망을 막 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인지 예비능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시는 거를 정말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처박혀 있는 게 가장 나쁘고요. 두 번째로 나쁜 거는 내 몸은 움직이고 있는데 생각 없이 일상의 반복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집안일을 한다거나 일을 하더라도 생각 안 하고 기계적으로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나쁘고요. 부정적인 생각? 난 못할 거야.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런 생각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뇌의 기능이 나빠지는 코르티졸이나 다른 성분들이 나오면서 뇌의 기능을 나쁘게 하기 때문에 희망적으로 적극적으로 생활에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유산소 운동은 여러 책을 보면 각각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일주일에 3번 땀이 나게 맥박수가 몇 이상 막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쉽지 않고요. 그냥 꾸준히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그거 타려고 걸어가고 이런 것만 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력 운동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헬스장에 가서 기구를 든다거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집에서 벽에 기대셔서 뒤꿈치를 든다거나 앉아서 발목을 돌려준다거나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런 자세를 반복을 한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부위의 근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과한 목표를 가지시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목표들을 세워두시고 하면 어떨까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말씀드리면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 혈류가 활발하게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혈류 개선이 되면 고혈압, 고지혈, 당뇨 이런 것들의 수치가 다 낮아집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지표를 좋게 하고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활성산소라는 게 많이 배출이 됩니다. 음식을 먹어도 나오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나오고 한자리에 오래 있어도 나오고 막 이러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그런 활성산소를 많이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력 운동의 경우는 근육에서 우리가 모르는 뇌에 좋은 호르몬들이 막 나옵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근육에서 나오는 이리신이라는 신경 영양인자가 있어서 그게 뇌로 들어가서 신경을 보호하고 더 많은 가지를 치게 하는 것도 있고요. BDNF라고 그것도 신경 영양인자로서 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이 상당히 뇌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하는 과학적 증거들이 많고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우리의 허벅지에 1cm를 늘리면은 나중에 노인이 돼서 몇 억은 버는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치매에 걸리게 되면 간병인 필요하고 또 사회활동 못하고 병원에 입원하게 된 비용 들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다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허벅지 1cm 늘리는 거,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노후의 재산과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뇌 안에는 신경세포망으로 신경망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걸 배우거나 새로운 자극이 온다거나 이렇게 되면 시냅스라고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연결되는 망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하나가 있다가 뭐를 새롭게 배우고 그게 재밌다면 10개로 변합니다. 그래서 신경세포는 하나라도 하나의 신경세포와만 연결될지 아니면 10개와 연결될지 100개와 연결될지, 그거는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신경을 자극하고 얼마만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가소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거를 배우는 거를 적극 추천드리고요. 근데 스트레스를 준다거나 이런 거보다는 좋아하는 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노래를 부르신다거나 합창단에 들어가셔서 함께 노래를 하신다거나 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다 너무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환자들도 물론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연구자 입장에서 치매 쥐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실험을 해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치매 증상이 뇌에도 막 나타나고 인지기능 능력도 떨어지고 하는데, 특정 약물을 준다거나 아니면 특정 운동을 시킨다거나 특정 자극을 줬을 때 치매의 여러 증상들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장내 환경을 좋게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뇌를 자극시키는 여러 가지 좋은 영양인자를 만들게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확실히 증상이 좋아지고 뇌 병변도 좋아지는 사례를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도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잘 자려고 노력을 하고요. 수면이 일상생활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자는 동안 뇌 안에 찌꺼기를 없앤다는 건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자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암만 바쁜 일이 있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도 자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걷기가 중요한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운전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식단도 그런 기름기 많은 음식보다는 야채와 견과류 이런 거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뇌를 자극해서 인지 예비능을 키우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직업상 자꾸 새로운 거를 읽고 쓰고 하고는 있지만 그거 이외에도 취미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배우는 게 희망이었기 때문에 주말이면 열심히 피아노 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니멈인 시간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래도 6시간 이상은 주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어떤 분은 적게 자는 게 또 어려서부터 습관이신 분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6시간 이상은 주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잠을 잘 때 뇌에 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리듬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은 주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잠의 시간보다는 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깊은 잠을 1시간이라도 꼭 주무셔야 되고요. 이 깊은 잠을 자려면 노력하는 방법은 특별히 없지만 주변을 조용하게 하고 깜깜하게 하고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요. 블루라이트가 눈을 자극하게 되면 뇌를 각성시킵니다. 그래서 잠이 잘 안 오고 자더라도 깊은 수면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몇 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좀 무음으로 해놓으시고 멀리 두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몸소 겪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치매 환자라고 해도 다 감정이 있고 느끼십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던 그분이 아니세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의 인성과 행동들을 나타내고 계신데, 가족이라면 옛날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행동을 하거나 다른 발언을 하시면 어머 왜 그럴까 이상하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얼굴에 안 좋은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치매 환자분은 내가 뭐
잘못했나?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 환자분을 가족으로 계시다면 새로운 인성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옛날 기억은 지워버리시고 그분에 맞게 대응을 해주시고 어린애같이 행동을 하시면 이분의 생각은 아직 어린 시기에 멈춰 있나 보다 생각하시고 또 거기에 맞춰주시고 해야지 옛날에 정상이었던 모습과 자꾸 비교를 하면서 환자를 대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치매하면 두려운 질병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시는 시간 동안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노력하시면서 관리를 하신다면은 치매에 걸리지 않으실 수 있는 확률도 높고요. 예방과 관리 그리고 만약에 진단을 받으셨다면 적극적인 치료, 주변의 도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변의 도움이라 하면 정서적 지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고립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함께 하는 여정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치매는 더 이상 극복 불가능한 질병이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는 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치료 가능한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서로 함께 치매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